안녕하세요. 시간이 꽤 지난 이야기지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대 대학을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남자와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정분이 났어요. 그렇게 사귀게 되었고 저희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였답니다. 처음 제가 혼전 임신을 하였다고 하자 시어머니께 들은 말들이 아직까지 눈에 선할 정도로 잊혀지지가 않고 상처가 되었어요. 굳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니 저딴 여자애 만나려고 아르바이트 한 거냐? 네가 돈이 부족해? 아니면 사회 경험이 필요해? 굳이 나가겠다고 하는 거 인생 공부나 하라고 말리지 않았더니만 어디서 저딴 걸 달고 들어오길 들어와? 어머님, 저딴 거라뇨. 이름도 있고 저도 엄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아, 엄마.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그래도 우리 잘 살 테니까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송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당장이라도 애 지우라고 하고 싶다만 너희가 그렇게도 애 키운다고 하니 어쩌겠니? 너 나중에 엄마 말 안 들은 거 후회마.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그러니 노염 푸시고 저희 잘 지켜봐 주세요. 딸 없는 어머님께 제가 딸이 돼 드릴게요. 너 같은 딸 안 낳길 천만 다행이지. 어디서 천박하게. 더 이상 긴 말은 말자. 너랑 얘기하면 혈압 오르거든. 저흰 겨우 승낙을 받고 결혼을 진행해 나갔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났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형편인 줄 알았던 남편은 사실 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집의 자제였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왔다가 저에게 반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어렵게 사는 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였는데 저희 부모님도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히 여기셨어요. 그럼에도 아이만을 지키기 위해 꾹 참아냈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서방이랑 송이랑 이렇게 놓고 보니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군요. 앞으로 우리 송이 잘 부탁하네. 보고 배운 게 있어야 애도 잘 키울 텐데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 하니 어떻게 애를 키울지 참 안담하네요. 뭐 예단이야. 어차피 말해봤자 해주실 형편도 안 되니 그냥 제가 데리고 살면서 살림도 가르치고 집안일도 가르칠게요. 엄마가 없었어도 저희 아빠가 엄마 없는 빈자리를 만들어주셨고 그로 인해 저 이렇게 바르게 자랐어요. 어머님이 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겠는데 아빠한테 그렇게 상처되는 말은 삼가해 주세요. 저희 아빠가 무슨 죄가 있나요? 고래 네 아빠 걱정하는 애가 그렇게 뒤에서 사고를 치니? 너 우리 아들 부잣집 도령인 줄 알고 꼬신 거지? 정말 너무하십니다. 본인 아들 단속 못한 건 생각 못하고 우리 송이한테만 그렇게 정 마음에 안 들면 결혼을 시키지 말던가요. 왜 애를 그렇게 휘어잡으려고만 하십니까? 없이 자랐지만 송이 어디 가서 모자라다는 소리 듣지 않게 키웠어요. 그거야 평범한 인간들의 비하면이죠.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나 본인 딸 들이미는 거예요? 식장이며 결혼 준비는 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결혼식 날 늦지 말고 나오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사석에서 뵙는 일 없도록 하죠. 아빠와 제가 기분이 매우 나빴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이 할 말만 하고 상견례장을 빠져나갔어요. 여태껏 저를 홀로 키우며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신 아빠에게 너무 죄송해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다 아빠는 저에게 이런 제안까지 하시며 제 결혼을 만류하셨습니다. 뻔히 제가 고생할 게 눈에 훤하니 아빠 입장에서 그러신 거였고 지금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 아빠께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저를 안타까워하셨을지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빠가 네 자식 키워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결혼 때려치워.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집에 널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 아빠가 없이 키웠지만 그래도 너같이 착하고 야무진 애가 어딨다고 그래? 아빠 말 듣고 잘 생각해봐. 아빠, 미안해. 나 엄마 없이 자랐잖아. 엄마 없는 걸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빈자리는 정말 많이 느껴졌거든. 그래서 내 자식한텐 아빠 없는 애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정말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내가 살면서 바꿔놓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그렇게 널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어떤 꼴을 당하려고 그 집에 시집을 간다는 거야? 김서방이 잘할 거야. 나한테 정말 잘한다고 했고 그렇게 반대하던 시어머니 허락도 김서방이 끌어낸 거잖아. 결혼을 김서방이랑 하지 시어머니랑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참고 견뎌내면 아마 어머님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요. 아휴, 이 철없는 것. 아빠가 너 이러라고 공주처럼 키운 줄 알아? 아빠는 이 결혼 만류하지만 네가 그렇게 좋다 하니 알겠어. 아빠가 엄청 말림에도 불구하고 전 아이를 생각해서 결혼을 진행하였어요. 어른이 말리는 결혼은 이유가 있는 건데 그땐 젊은 패기와 뱃속 아이만을 생각한 채 꿋꿋하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던 때였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부려먹는 건 기본이었고 그저 절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하게 여기더라고요. 워낙 결혼 전 시집살이는 각오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로 저를 떨거뜨리기란 힘든 부분이었지만 말이에요. 에휴, 강아지는 말이라도 잘 듣지. 저건 뭐 개만도 못해가지고 보면 볼수록 속 터진다니까. 카페 빨아놓으라고 한 지가 언젠데 도대체 언제 말을 들었는지. 예, 너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하니? 카페 빨고 커튼도 다 떼서 빨아놓으려고 한 지가 언젠데. 어제 어머님이 이불 빨래 먼저 하라고 하셔서 그거 하고 오늘 카페 빨려고 했거든요. 이따가 주방 치우고 할게요. 핑계 대는 거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있으면 다 될 일을 하루에 하나씩 하려고 하는 거야, 뭐야? 너 깨 쓰는 거 걸렸단 봐. 어머님, 저 임신한 몸이에요. 임신했다고 유난 떠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 손주를 가졌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누가 그애 반격이라도 한대니? 순진한 우리 아들 깨어내서 아주 얌체 같은 것. 넌 언제나 이 소리 듣게 될 거야. 임신한 제가 가만히 쉬는 꼴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었고 그로 인해 결국 임신 17주 만에 유산을 하고 말았죠. 대아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상 이런 사실을 접하게 되자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유산한 저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잘 됐다고 비아냥대었고 정말 주체할 수 없이 슬펐어요. 이게 네 운명이라는 거다. 애도 없는 마당에 우리 아들 물고 늘어질 거니? 내 아들 재원이라고 해도 어리고 잘 나가고 너 아니어도 내로라 하는 집안의 여자들 줄 섰어. 그러니까 너도 이쯤 하고 그만 내 아들이랑 헤어져. 너도 새 출발하면 되잖니. 어머님은 저한테 일말의 죄책감 따윈 없으신가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이혼하란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왜 못하니? 애까지 알아서 떨어져 줬는데 얼씨구나 해야지. 그러니까 누가 애건사 못하래? 다 네 책임이야. 복도 없는 게 어쩜 자식 복도 없는지. 어쨌든
내가 보기에 아주 잘 된 일이니 너도 마음 정리하고 그만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어머님이 절 좋아하게 만들 거예요. 언젠간 우리 며느리 하게 만들 거라고요. 근본이 다른데 어떻게 너를 좋아할 수가 있니? 사실상 애만 아니었으면 너랑 우리랑 겸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 시어머니는 참 악녀 같았고 유산 후 슬퍼하는 저에게 단 한 톨의 죄책감도 없는 듯이 얘기하는데 믿었던 남편은 제가 유산한 다음부터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지쳤는지 저를 나무라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뭐라 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었지만 남편만 믿고 살던 저에게 남편마저 등을 돌리자 이젠 기댈 곳도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혼전 임신으로 책임감에 결혼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절 사랑했는지도 의심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혼자 정신승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꼭 살아내자, 행복하고 싶다, 그렇게 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다짐했어요. 네가 얼마나 건사를 못했으면 애가 떨어지냐? 17주면 다 산모 탓인데 초기도 아니고 안정기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어머님이 날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옆에서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좀 시킨 거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야? 솔직히 빈몸으로 와서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언제까지 실드를 쳐줘야 돼? 눈치가 있으면 엄마를 벌써 지편 만들어도 만들었지. 이건 뭐 아직까지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하니 나까지 당황스럽잖아. 결혼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엄마가 널 더 싫어하게 할 수가 있어? 나도 지쳤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아무리 그래도 유산한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당신 믿고 결혼한 건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래서 어른들 말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데. 솔직히 이 결혼 정말 후회해. 내가 엄마랑 네 등살에 살 수가 없다. 남편은 더 이상 제 말이 듣고 싶지 않았는지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산한 걸 알게 된 친정아빠는 시골에서 흑염소 진액을 만들어서 제 얼굴을 보시겠다며 시댁에 가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또 한 번 아빠에게 모진말을 하면서 퍼붓더라고요. 어찌나 죄송하던지 눈물이 너무 나서 주체할 수 없었어요.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딸이라고 그렇게 챙겨주러 오셨나 보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뭘 했다고 유산을 하나요? 애 때문에 시킨 결혼인데 우리 아들 아까워서 어떻게 정말?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그것만 두고 가세요. 어머님, 정말 저한테 일말의 죄책감 따윈 없으신가요? 솔직히 누구 때문에 유산을 했는데요. 산부인과에서도 너무 무리한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다 어머님 때문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제 탓으로 할 수 있죠? 너무하고 말이 안 나와요. 보셨죠? 당신 딸이 이렇게 경우가 없어요. 어디 어른한테 눈 동그랗게 치켜두고 말대꾸를 해요? 에휴, 말세다 말세야.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딸,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럽네요. 뭐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집안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럼 사돈 벌 받아요. 아셨어요? 뭐해? 옷 입고 얼른 나와. 아빠는 이런 꼴을 당하는 절 두고 볼 수 없다며 데리고 가시려 했지만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기도 있었고, 이 또한 제가 견뎌내고 싶은 마음이 강했거든요.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뭐가 무서우랴. 맞대맞으로 한번 시어머니와 부딪혀보자. 그래서 내 편 만들어보자 라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같이 가자는 아빠를 단돌이 뿌리쳤습니다. 아니, 아빠 미안해요. 저 못 가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내가 어딜 가. 내가 이겨내야 하는 문제이니까 내 걱정은 마세요. 이 바보야. 저 여자가 너 그냥 나가라고 대놓고 말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지금 그러는 거야?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마음 먹었어. 꼭 가정 지킬 거야. 그러니까 제 걱정은 마시고 아빠는 조심히 돌아가세요. 에휴, 독하기도 하지. 네 근성에 박수 한번 친다. 애까지 유산했는데도 오히려 우리 아들 발목을 잡겠다? 에휴, 무서운 것. 아빠는 이 모든 모욕을 듣고 집을 나섰습니다. 끝까지 제 몸 하나 잘 챙기라며 서둘러 제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지 짐을 챙겨 나가시더라고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른 것만 같아 마음이 아려왔고 그날 아빠의 문자가 절 더 울렸어요. 해준 것도 없어서 미안하다. 나름 해준다고 해준 건데도 네가 부모 잘못 만나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정상적인 가정이었으면 네가 이런 꼴을 덜 당했을까 싶기도 하면서 죄책감이 든다. 정말 미안하다, 딸아. 하지만 아빠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 거고 힘들면 주저없이 다 뿌리치고 내려와라. 아빠가 기다릴게.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 저 때문에 절 곱게 키워준 아빠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이로써 더 열심히 살아내기로 했어요. 일단 절 그렇게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마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돌려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점점 저에게만 멀어져만 갔고 둘이서 뭘 그리 작당을 하는지 절 많이도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왜 너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연애나 할걸. 얼굴만 보고 내가 쉽게 혹했지. 너랑 살아보니 알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 말 들어보면 이제라도 새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 헤어질래? 어차피 애도 없잖아. 당신 이 정도면 유산되길 바라던 사람 아니야? 어떻게 유산되자마자 이렇게 헤어지자고 할 수가 있어? 역대급이다. 솔직히 애 때문에 결혼한 건 맞잖아. 애만 아니었어도 너랑 연애만 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랑 결혼을 하냐? 너도 양심이 좀 있어 봐라. 엄마가 그러는데 나 정도면 아나운서 같은 여자랑 재혼할 수 있다던데. 내가 왜 너랑 살겠어?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을 듣고 나니 이제야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관계를 붙들고 있었나 싶었고 시어머니 마음만 돌리면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저에게서 마음이 아예 떠나버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 역시 마음의 정리를 해야겠다고 싶은 그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은 저희 친정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네 아빠 술 먹고 사고만 안 당했어도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야. 뭐가 그리 속상한 게 있다고 이렇게 가버리니, 응? 말도 안 돼. 아빠가 왜? 아니 생전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양반인데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아빠 속상하게 해드려서. 술을 드시고 신호등을 건너시다 미끄러지시는 바람에 바로 내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아빠의 모습이 눈에 훤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지만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만 같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는 시작되었고 전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생전 인심이 좋았던 분이라 그런지 아빠 3일장 내내 아빠의 친구분들이라고 하면서 조문객들이 제게 따로 위로금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것만 같아 그것을 보고 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린 게 슬펐어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가다니 너무 속상하다. 힘들겠지만 너도 힘내고 마음 추스르고 행복해야 해. 그게 너희 아빠가 바라는 일이니까. 평생 네 걱정에 너만 잘 되면 된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무심하게 가버리다니. 아빠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가실 거예요. 정말 감사드리고 식사하고 가세요. 조문객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 정신을 번뜩 차리게 한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따로 준 위로금까지 제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싹 걷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얄밉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 어이도 없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 계기로 힘없이 축 처져 있던 제 자신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바보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점점 각성이 되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너 장례 비용 치를 돈이 있니? 그거 우리 아들이 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갚을 장례비에 제해줄 거니까 이 돈은 당연히 내가 챙기마. 하여튼 너랑 결혼해서 우리 아들만 호구 잡힌 거지. 쓸데없이 내도 되지 않을 돈이 나가니까 말이야.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랬담 다행이네. 너처럼 정신 놓고 사는 애가 내 덕에 정신을 차리게 됐다면 말이지. 어쩜 하나부터 열까지 너는 마음에 드는 게 없니? 하다 장례 비용까지 우리 아들이 내게 생겼어. 하여튼 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아빠 장례식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 발인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했어요. 왜 그동안 남편을 놓지 못하고 있었는지 제 자신이 참 한탄스럽더라고요. 왜 그렇게 바보 같았는지 정말 후회스러운 과거였어요. 예, 너네 시어머니랑 네 남편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사돈이랑 장인어른 발인식에 코빼기도 안 비춰? 알만하다. 그동안 네가 어떤 취급을 당해왔는지. 우리 오빠 마지막 가는 길인데 꼭 이래야겠니? 인간들이 어쩜 저렇게 몰상식한 거야? 고모, 제가 가서 얘기 잘해볼게요. 죄송해요. 아빠 마지막 가는 길이라 이런 모습 정말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뭐가 죄송하니? 저 인간들이 저러는 걸 그냥 너도 불쌍하고 우리 오빠도 불쌍하다는 거야. 마지막 가는 길인데. 발인날 모자가 골프 친다고 발인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고 전 그때 굳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발인이 끝나고 시댁 가문 아작낼 보복을 해주기 시작했죠. 제가 벌인 사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기 충분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아빠의 장례식 내내 제가 정신을 차리면서 든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어디서 우리 가문을 망신시켜? 너 빨리 글 내려 당장. 지금 네가 입힌 손해가 얼만 줄 알아? 와, 진짜 정 떨어진다.
네가 감히 우리한테 이딴 식으로 보복을 해? 아빠 돌아가시고 불쌍해서 데리고 살려고 했더니만.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 야, 내가 미쳤냐? 너네 같은 인간들이랑 말을 섞게? 내가 아무런 힘도 백도 없는 줄 알았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너 돈 있어? 어디서 우리한테 대접을 해? 머리 잘 굴려라. 너야말로 머리 잘 굴려. 이제 니네 나라 까는 거 한순간이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 없는 며느리한테 갑질이야? 이게 진짜? 이게 네 본 모습이지? 그동안 착한 척, 순진한 척 다 하더니만 이제 와서 발톱을 드러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제발 가만두지 말아주실래요? 그래야 당신네들 밟을 맛이 나니깐요. 혼자만 너무 밟아버리면 재미도 없잖아요? 제가 모자에게 한 행동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커뮤니티에 제가 혼전 임신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들을 폭로하는 글이었어요. 남편네 회사가 그래도 업계에선 꽤나 잘 알려진 회사라서 이 글을 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아무런 백도 가진 것도 없는 저에게 이 글을 보고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저는 변론을 받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당한 천대와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의 제품들을 납품받는 회사들이 저희 남편 회사의 물건들을 불매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글 하나로 이렇게 많은 파장을 불러오게 된 것이에요. 아무런 백도 뒷배경도 없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전 혼자가 아닌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댁에게 맞서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너 당장 아니라고 빨리 글 올려.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 줄 알아? 어디 배워먹지도 못한 게? 배워먹지 못한 건 당신이지. 내가 미쳤다고 이 집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당신들은 인간도 아니야. 하물며 개들도 감정이 있고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당신이 키우는 개만도 못하는 게 바로 당신네 같은 족속들이야. 알아? 나 절대 못 내리고 법에 판결받게 할 테니까 기다려. 당신들은 이렇게 해야 벌을 받는 것 같지. 말로는 통하지도 않는 인간들이니까. 빨리 글 내려.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금 얼마나 손해인데. 이러면 우리도 피해 보상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것도 못할 줄 알았니? 너희 같은 인간들 때문에 정의에 불타는 변호사님들이 날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절대 이대로 순순히 안 끝낼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거야. 그 사람들이 순순히 널 도와준다는 건 네 착각이야. 세상에 보상 없는 순수한 마음이 어디 있다고? 지금 내리면 용서해 줄게. 나야말로 지금 너희들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아빠한테 가서 사과하면 나야말로 용서해 줄 거니까 잘 생각해봐. 알겠니? 용서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입 한 번 뻥긋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싸우기에 충분했고 전 그렇게 통보를 하고 법정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시댁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들이 증언을 잘 서주었어요. 그분들도 시어머니에게 히스테리를 겪어오신 분들이라 제 마음을 잘 알고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셨습니다. 저에게 늘 욕을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신 시어머니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고 병원 진단서에서도 심리적 스트레스성과 무리한 신체 활동을 통해 유산이 됐다는 진단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시댁은 처참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일각에선 어차피 회사 신임을 많이 잃은 터라 고객들이 떨어져 나갔고 그에 대해 전체 매출이 감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 소송 비용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싸움 끝에 결국 전 승소를 하게 되었어요. 저를 믿고 도와준 정의로운 변호사님들 덕분에 이뤄낸 결과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를 위해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때 정말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위자료고 뭐고 다 줄 테니까 일단 아니라는 글만 올려줘라. 우리 회사도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러니까 글 좀 내리거나 그 글을 올려줘. 그럼 이제 너한테 얼씬도 안 남아. 아니요. 두고두고 박제해 놔야죠.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한 건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나요? 절 만만히 보셨다면 정말 큰 코 다친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각 가까이 선 당신도 인생 공부가 됐길 바래요. 이걸 그냥? 너 이렇게 살면 너한테 도움 안 될걸? 어차피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우리를 지금 단순히 이겨먹은 거? 그래도 우리는 너보다 돈도 많아. 잠깐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그만이라고. 너같이 돈 없는 애가 그래도 우리한테 빌어먹으려면 지금 그만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하고 글 좀 내리거나 다른 글을 올려달란 말이야. 그럼 조금은 용서해 줄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세상에 정의가 있어요, 아주머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세상에 혼자 살고 계신 건지 의아하네요. 모든 소송이 끝이 나고 저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었기 때문에 글을 내려야 했어요. 저 역시 벌금형을 맞았지만 그래도 실보다 득이 더 많은 법정 소송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산 기간보다 소송하는 기간이 더 오래 걸렸고 모든 게 끝이 난 뒤 아빠의 묘지를 찾아 모든 것을 고했어요. 참 죄송하고 후회스러운 삶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애초에 아빠를 따라 나섰더라면 아빠가 술을 마시지 않았겠다. 그럼 괴롭지 않았겠지? 그런 생각이 절 매우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바로잡고 바로 잡았어요. 그래야 사라질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악착같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아빠에게 가서 다짐도 했고요. 아빠, 나 잘 살게. 두고 봐. 아빠가 평생 내가 행복한 것만 바랬으니까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지켜봐 줘요. 누구보다 잘 살 거고 남들이 날 도와줬듯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니까 내 걱정 말고 그곳에서 편안하세요. 전 그렇게 다짐을 하였고 하지 않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댁에게 받은 위자료와 남편에게 따로 받은 위자료까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어려운 형편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터라 이렇게 진득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던가 싶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여 악착같이 공부를 하였고 저를 도와줬던 변호사님들을 생각하며 공부했어요. 변호사님들이 저에게 도움 주신 거 잊지 않고 저도 남을 도와주고 싶어서 공부해요.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 당연히 도와줘야 했던 일인데요, 뭐. 그래도 이렇게 멋진 꿈을 생각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입학하였고 변호사 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되었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정말 쉬웠던 건 아니었고, 때론 고배도 마시고 실패도 맛보면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법적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아빠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딸이 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가 되기까지 많은 눈물도 흘리고 좌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조금씩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은 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제가 변호사 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뀌지 않은 제 번호로 전 남편이 은근슬쩍 연락을 취해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히려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더 통쾌한 기분이랄까요? 역시 사람은 잘 되고 봐야 한다는 말이 맞는 거였더라고요. 은지, 기억나지? 왜? 우리 같이 아르바이트 했던. 오랜만에 은지랑 밥 먹는데 너 변호사 됐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한다. 언제 한번 밥이나 한 끼 할 수 있을까? 지나고 보니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거든. 괜찮겠니? 나도 나이가 들고 보니 새삼 느껴진다. 나한테 네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이 문자 보면 연락 줘. 기다리고 있을게. 어이가 없네. 다신 보고 싶지 않거든? 번호 바꿀 거니까 다신 연락 마. 너도 참 구질구질한 거 여전하니 웃긴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딱 맞아.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자존심도 없이 연락을 하다니 웃겨 정말. 전 이 문자만 보내고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칼 차단을 하였어요. 속이 미묘하게 통쾌하더라고요. 공통된 지인에게 듣기론 회사는 규모가 작아져 예전의 기량을 많이 잃었다고 했고 아무리 아이가 없지만 업계에서 소문도 나버리고 그런 전적이 있던 터라 전 남편은 세장가도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 된 이야기를 듣고 가장 놀란 건 전 시어머니라고 하면서 남편이 문자 보낸 것도 시어머니가 부추겨서 한 거라고 전달해 주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 나이에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지금의 제 인생을 살게 해줘서 이 또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남한테 주는 도움이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지 많이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남에게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철칙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고요. 변호사가 된 모습을 아빠가 봤더라면 정말 기뻐하셨겠지만 분명 제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겠죠? 앞으로도 아빠를 그리고 저를 위해서 행복을 더 찾아가 보려고요. 여러분, 제 글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칫 무겁고 어두운 얘기지만 지금은 다 극복을 해서 이렇게 밝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저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아들에게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저와 동창인데 과거의 이력이 별로 좋지 않아 반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동창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서 헤어질 수 없다며 허락해달라고 애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둘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거든요.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와 남편이 바라던 소식이라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어요. 아들이 워낙 신중한 성격이고 여자를 만나는 기준 또한 높아서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아들이 들뜬 기분으로 저희 부부에게 핸드폰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었고 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 여자는 절대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여고 동창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창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아들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놓고 반대를 하면서 과거의 일을 꺼낸다 해도 이미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둘 사이를 차단하는 건 제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친아들이었다면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반대를 했었겠지만 아들은 제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 사이를 존중해줘야만 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의 초혼이지만 남편은 재혼이었고 남편이 20살에 아이를 가져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과 결혼을 했던 첫 부인은 아이를 출산할 때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와 만나기 전까지 홀로 아들을 키워왔었죠. 남편과 저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아들과는 5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밖에서 돌아다니면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10년 전부터 제가 집안 살림이며 뭐든 다 해서 자연스럽게 엄마 역할을 하게 되었고 남들이 뭐라 하든 저희 가족은 서로 뭉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얼굴 붉힌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이번 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제 과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과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지혜롭게 처리를 했었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난감하기만 했었어요. 아들은 언제 인사 오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쉽게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초대를 하게 된다면 분명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은 안 봐도 뻔했기 때문에 저에겐 시간이 필요했어요. 당신, 아까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반응이 갑자기 달라져서 성훈이도 당황해 하는 거 봤지? 바로 집으로 데려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나도 놀랬다고. 사진 보자마자 당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던데 혹시 아는 여자야? 아니면 당신이랑 나이가 같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좀 이상하네. 갑자기 내가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우리 집에 인사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나 봐. 아무래도 나랑 나이가 같은 것도 걸리고요. 아, 그래. 평소에는 언제 결혼할 여자 데려올 거냐고 그러기에 당신이 시어머니가 될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 보네. 그럼 기다려야지. 남편은 굳어진 제 얼굴을 보며 걱정을 했지만 차마 과거에 제가 겪었던 일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일 뿐 아들은 전혀 상관없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로 결혼이 물거품되면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 과거를 말하면서 결혼을 반대했을 때 아들이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상관없는데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 정리를 해야만 했어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집으로 데려오라는 말을 하지 못한 이유, 집안 분위기가 어색하게 흘러갔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고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풀리면 바로 잡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었고, 나중에 서로 얼굴을 마주했을 때 동창생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끝에 남편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당황을 했어요. 아, 뭐라고? 아니, 지금 성훈이랑 나 혼자 예비 며느리가 될 여자를 보고 오라는 거야? 집에서 보는 게 아니었어. 당신 정말 그 여자랑 뭐가 있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아직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언제까지 성훈이 결혼식을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 일단 당신만 보고 오면 안 될까? 상견례는 내가 꼭 참석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상견례 때는 얼굴을 보게 되니까 그게 상관이 없긴 한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 성훈이가 많이 서운해할까봐 그게 걱정이네. 그건 내가 나중에 잘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분위기 좋은 식당 하나 잡아서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상견례 일정 잡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성훈이한테 뭐라고 그러지?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 분명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안 봐도 뻔한데 차라리 몸이 좀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겠네. 남편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말투로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평소 남편이 알던 제 성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도 극단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아들한테 달려가 결혼을 반대하게 된다면 집안 분위기는 초토화가 되기 때문에 때가 올 때까지 최대한 좋게 얘기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야만 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몸살 기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대충 둘러대면서 주말에 남편만 얼굴 보기로 하는 걸로 아들과 대화를 해서 일정을 잡았고, 아들은 제가 걱정이 됐는지 방으로 들어와 누워있는 저를 보며 건강부터 챙기라는 말을 먼저 해줬어요. 다행히 서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 좋게 넘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남편은 아들과 함께 약속된 날짜에 결혼할 예비 며느리인 제 동창과 얼굴을 마주했고,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에 잘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이 생각도 깊고 결혼을 한다면 아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좋게 설명해 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주일 뒤 돌아오는 주말에 상견례 일정을 잡기로 대화가 끝이 난 상태였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떨리는 마음을 최대한 억누르며 가족들과 일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가족 먼저 도착해서 남편과 아들은 룸에 자리를 잡아 앉아 있었어요. 저는 예비 며느리인 동창이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동창의 가족들을 보는 순간 저는 동창 옆으로 스쳐 지나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제 얼굴을 본 동창은
저를 알아봤는지 계획했던 대로 화장실로 따라 들어왔어요. 저기, 혹시 정혜선 아닌가?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너 정혜선 맞지? 와, 이게 얼마만이냐? 세월은 비켜갈 수 없다고. 너도 정말 많이 늙었다.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잖아.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 봐. 아주 때깔이 좋아졌네. 3년 내내 허구한 날 물만 먹던 년이 여긴 웬일이냐? 너도 결혼할 남자가 생긴 거야? 옷차림을 보니까 나처럼 상견례 온 것 같은데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결혼할 상대방이 전혀 모르고 있나 봐. 야, 너 기억 안 나? 우리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나랑 같은 반이었고 따돌림 당했었잖아. 그때 너희 어머님이 싸준 도시락 참 맛있었는데 나 덕분에 너는 3년 내내 수돗물만 퍼먹어서 자동으로 다이어트 됐던 거 기억하지? 오늘 상견례 때문에 긴장했었는데 너 만나서 추억 얘기하니까 긴장 좀 풀렸다. 결혼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이 나이 먹고 결혼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너도 내 나이 때 결혼한다니까 마음의 위안이 좀 되네. 상대 배우자는 누구야? 능력 좀 있으니까 너도 지금 나이에 결혼을 하는 걸 텐데 나랑 만나는 남자보다 능력 좋으면 확 뺏어버릴까? 너보다 내가 그래도 인물은 좋잖아. 나랑 결혼할 사람은 치과 의사거든. 집안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편이라 그나마 내가 만나본 남자들 중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꼬셨다니까. 얼마 전에 예비 시아버지 얼굴 보고 왔었거든. 예비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그래도 뭐 어쩌겠어. 의사 남편 얻으려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지. 예비 시어머니 얼굴 처음 보는데 그때 못 봐서 그런지 너무 떨려 죽겠네. 아마 엄청 독한 얼굴이겠지? 예비 시아버지도 의사라서 상당히 인품이 있어 보이던데 하필 제일 얼굴을 많이 마주해야 될 시어머니가 찐빠네. 네가 결혼할 예비 시부모님은 어때? 나만 떠드니? 말 좀 해봐. 나한테 말할 틈이라도 줬니? 나는 너랑 입장이 달라. 오늘 여기 온 건 며느리가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로 오게 된 거거든. 그래서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 너도 상견례 하러 온 것처럼 나 또한 상견례 하러 왔는데 이게 참 상황이 웃기더라고. 내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랑 알고 있는 사람이라 지금도 고민 중에 있어. 예비 며느리를 받아줘서 평생 갈구면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멈추게 해야 할지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거든. 야, 잠깐만. 너 지금 예비 며느리로 상견례 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로 왔다고? 야, 너 나이에 무슨 시어머니야? 그럼 아들이 몇 살이길래? 일찍 사고라도 친 거야? 내가 지금 너랑 입 아프게 모든 걸 설명할 정도로 반가운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 기다릴 텐데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 거니? 빨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동창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깜빡했다면서 가방에서 자기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네준 뒤 연락하라고 웃으면서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어요. 과거의 일들을 추억이라고 저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즐거운 대화거리로 생각하는 동창의 태도에 이 결혼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속마음까지 전부 다 알았기 때문에 제 아들과의 결혼은 더욱더 이루어지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도 동창의 뒤를 따라 상견례를 하기 위해 룸 안으로 들어갔고 이미 룸 안에는 안 좋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저를 본 동창은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저와 제 아들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미 붉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설마 네가 성훈 씨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성훈 씨, 나한테 이런 건 설명을 안 해줬었잖아. 그게 지금 중요해? 네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분위기를 살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나 네 시어머니로 이 자리에 나온 거야. 그리고 네가 과거에 나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었거든. 사람 본성 쉽게 고쳐지는 거 아니라더니 그 말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여기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화장실에서 내가 너랑 대화하는 걸 룸 안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 공사를 좀 했거든. 이 버튼 누르면 네가 하는 말 전부를 여기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만 알고 있는데 나 혼자 결혼을 반대한다면 우리 가족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 아냐. 그래서 고생스러워도 우리 가족의 인생을 위해 이 방법을 선택한 거야. 룸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을 텐데 왜 그런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네가 고등학교 때 나한테 3년 내내 했던 그 추악한 짓들을 내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보다 네가 직접 말해주길 원했는데 물어보기도 전에 알아서 입을 털어주더라. 분명 잘못된 일인데 너는 나한테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은 추억인 것 마냥 떠들어대고 있었지? 여보, 내가 왜 그때 당황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들었을 테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잖아. 성훈아, 이 결혼 절대로 해선 안 돼. 우리 집안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제가 과거 학창 시절 때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아? 자기보다 약한 애들 하도 못되게 굴어서 전학간 애들도 한둘이 아니었어. 그동안 성훈이 네가 봐왔던 모습들은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싶어서 가면을 쓰고 접근했던 거야. 그러니 이 결혼 절대로 해선 안 돼. 세상엔 좋은 여자가 정말 많이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무조건 내 입장에서만 얘기했다면 나한테 서운하게 생각했을 테고 길을 닫아버릴까봐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온전히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일들이니까 성훈이 너도 이번 일을 통해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해. 성훈 씨,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잖아. 철없을 때 했던 행동들인데 당연히 추억 삼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나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난 건데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 그동안 나를 봐왔으면서 못 믿겠어? 우리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나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면 안 돼? 제 아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창 부모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혈압이 올랐는지 뒷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동창은 밖으로 나가려는 제 아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고 저는 아직까지 그 아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 아들은 동창을 뿌리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날 부축해주면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동창이 제 머리채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룸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저 때문에 자기 계획이 전부 무너지게 됐다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죠.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너도 정상적인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 5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어디서 엄마 역할을 하고 있어? 당장 성훈 씨 불러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알아? 나는 이 결혼 무조건 성사시켜야 된다고. 너는 과거 했던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즐겼겠지만 당한 사람들은 평생을 아픈 기억으로 남아 힘들어하고 있어. 나 말고도 다른 친구들은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까지 들리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과거의 행동들이 오히려 잘한 것 마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전혀 달라지지 않은 너를 내가 왜 며느리로 받아줘야 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니? 평생 감당할 자신은 있어? 내가 당한 거 몇 배? 아니 몇백 배로 갚아줄 생각인데 버틸 수 있으면 들어와 보던지. 예전처럼 힘없는 내가 아니거든. 지금 네가 나한테 한 짓 그대로 저기 CCTV에 전부 녹화되고 있는데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만 손 놓지 그래. 너 성격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손부터 나올 거라는 거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따로 CCTV까지 설치해뒀는데 제대로 걸려들었네. 여보, 경찰서에 신고 좀 해줄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법적 소송까지 가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는데 갑자기 동창 부모님들이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철없는 자기 딸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동창의 어머니가 뱉은 한마디는 상상을 뛰어넘는 한마디였어요. 아유, 저희 가족 조용히 사라질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과거에 사고를 한번 크게 쳐서 한번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생겨 처벌받게 들어가게 된다면 저 제명에 못 삽니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 죄 차라리 제가 받겠습니다. 엄마인 제가 대신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 소송만은 물러주시면 안 될까요? 너도 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가진 것도 없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동창 부모님들은 저한테 당장 용서를 구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알고 보니 동창은 과거에 술 먹고 한 여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몸싸움을 격하게 했는지 상대방이 전치 4주에 턱이 부서져서 현재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자기분에 못 이겨 손부터 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동창이 제 아들과 결혼한다는 건 더더욱 반대되는 일이었고 용서를 받아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판단해 저희 부부는 그대로 법적 처벌을 강하게 진행했어요. 이미 제 머리채를 잡아 한바탕 난리를 쳤고 그냥 넘어간다면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가 오게 될지 몰라 합의는 없을 거라며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본인들 잘못이라고 한마디 한 뒤 남편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찾아왔고 모든 상황들을 진술한 뒤 법적 처벌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동창은 초범도 아닌 재범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는 조금의 선처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애들을 대신해 벌을 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법적 처벌 소송 중이고 정신적인 충격과 CCTV에 찍혀있는 영상들을 토대로 동창은 확정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까지 한 걸 보면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제 아들과 동창의 결혼을 막았다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대로 성사시켰다면 분명 저희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겠죠. 누구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얼마나 반성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창은 학창 시절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모습은 조금도 없었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 역시 똑같았어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앞에서 연기를 한 것뿐이지 막상 법정에 서게 되니 조금이라도 형벌을 줄이기 위해 얼굴을 붉히며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추잡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동창은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눈물로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고 나와도 제 아들을 절대 놓칠 수 없다며 병원까지 찾아가겠다고 이제 나의 철판을 깔고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징역을 살게 되는 건 확실하지만 그 기간은 아마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저희도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알지는 못하니 치과만 옮긴다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들도 전혀 다른 모습을 봐서 그런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길래 사람을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그 속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충격받은 아들을 남편과 함께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잘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본인 말로는 징역을 살고 나오는 즉시 저를 찾아오겠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저에겐 남편과 아들이 있기 때문에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학창 시절 때 괴롭힘을 당해 지금도 그때의 기억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더는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겐 즐거움일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요즘 뉴스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은데 서로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평화가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 밤이라 이렇게 글을 써보려고 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도 그러하듯 정말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고 시댁과의 사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동서라는 새 식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돌변하셨어요. 그전엔 시댁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의 속물근성을 동서가 들어오고 난 뒤 정확히 알게 되었거든요. 며느리끼리 이렇게 차이 날 줄 알았으면 첫째 며느리도 좀 있는 집 자식에 직업도 전문직 여성으로 맞이할 걸. 우리 아들에 비해 네가 너무 딸리잖니. 평범해도 정도가 있지. 솔직히 네 동서 봐라. 얼마나 머리도 좋고 능력 있는 여자니? 어머, 어머니도. 제가 그러면 형님한테 죄송해지잖아요. 형님, 어머님 말 고깝게 듣지 마세요. 이게 현실이니까. 사실 요즘 세상에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전 그걸 미리부터 알아서 이렇게 된 거고요. 역시 네가 성경지명이 있구나. 나도 어디 가서 며느리 자랑할 생각에 너무 신나는 거 있지? 우리 둘째 덕이야 이게. 어머님이 그러시니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다만 저 역시 그럼 더 좋은 집에 시집갈 걸이라는 말이 합리화가 되는 건가요? 네 주제에 우리 집도 감지덕지지. 더 좋은 집이라니? 우리 집이 뭐 네 성에 안착이라도 한다는 거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머님도 갑자기 저 성에 안 차시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어머 형님, 자격지심 있으세요? 어머님이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를 꼭 그렇게 받아치면 싸움하자는 거잖아요. 역시 둘째가 생각이 깊다. 쟤한테 무서워서 무슨 말이나 하겠냐? 너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갑작스럽게 저에게 척을 지는 어머님을 보아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동서는 연세대학교를 나온 수재에 지금은 대학원을 들어가서 석사 학위를 진행 중에 있는 여성이었어요. 교수님들 눈에 들어서 석사를 한 뒤 박사까지 밟을 거라며 어머님께 예쁨을 독차지하게 되었죠. 사실 제 남편과 시동생의 가방끈이 길지 않은 터라 어머님이 가방끈 긴 걸 무척이나 옹호하셨거든요. 어머님 생각엔 가방끈이 길어 나중에 본인 아들뿐만 아니라 본인까지 며느리 덕을 볼 거라며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우리 애들도 못 보내본 대학원을 며느리가 다닌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게다가 학교도 좀 좋냐? 넌 뭐라도 할래야. 그리고 이미 교수들 사이에서도 예쁨 받고 있다며. 박사까지 하고 뭐 연구원인가 뭔가 한다지? 내가 어깨가 으쓱해. 네, 어머님 석사과정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박사까지 하고 전 거기 학교의 연구 교수로 발령날 예정이에요. 이미 교수님들이랑 다 얘기가 됐고 지금이야 학생 신분이지만 앞날이 창창하게 열렸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연구 교수도 뒷배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다행히 성실하기도 하고 절 교수님들이 워낙 특별히 여기셔서 가능하죠. 내가 네 덕 좀 보겠구나. 어쩐지 찜질방에서 널 딱 보는데 우리 둘째의 짝으로 제격이더라니까. 내가 사람 잘 봤지. 그러니깐요. 저희가 무슨 운명처럼 만났으니 저도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저도 복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러했어요.
어머님이 자주 가는 찜질방에서 동서를 마주하였던 것이었고, 동서와 동서 친구의 이야기를 밥 먹다 우연히 듣게 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본인 아들을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직접 제안을 하셨던 거죠. 가뜩이나 본인이 점찍어둔 상태에다가 그 사람이 며느리가 됐는데 어머님의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시게 되었던 거예요. 넌 내 덕에 교수 남편 되는 줄이나 알아. 첫째도 내 말을 듣고 좀 더 유능한 여자를 만났어야 하는데 아까워. 그러게. 엄마 덕에 내가 교수 남편 되게 생겼네. 딱 얘기만 해도 지적인 분위기가 확 나는 거 있지? 정말 달라. 어디 네가 그동안 만나던 머리 텅텅거리는 여자들이랑 같은 줄 알아? 얼마나 똑똑하고 지적인데. 그러니까 학업에 방해되지 않게 잘해. 네가 잘해야 학업을 잘 맞춰서 교수 자리에 떡하니 앉지. 그럼 너 완전 어깨 피고 다니는 거야. 엄마는 교수 시어머니 되는 거고? 이야, 엄마 그렇게 찜질방 다니더니 한 건 제대로 하셨어. 내 인생 이제 핀다. 너희가 교수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며느리라도 교수 며느리 봐야지. 내가 그 찜질방 다니길 잘했다니까. 서방님과 둘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아하니 조금 어이가 없으면서 그렇게 학벌이 중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어머님이 어련히 알아서 사람을 데려왔겠지 했는데 동서는 어머님과 성격도 비슷하고 얄밉게 말하는 투도 비슷했어요. 어떻게 꼭 그렇게 본인에게 맞춘 며느리를 데려왔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제 삶은 피곤해지고 말았고 오히려 많이 배워서 고상하고 지적일 줄 알았던 동서는 사람을 깔아뭉개고 업신여기는 걸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형수님, 제 마누라 공부하고 힘든 몸이니까 앞으로 살림 좀 맡아서 해주세요. 부탁드려도 되죠? 그럼 감사할게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라. 너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건 첫째가 다 해야지. 엄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주아랑 결혼할 때 주아한테도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더니 이제 와서 뭐예요? 그건 그때 한 얘기고 지금은 이걸 누가 하니? 주아밖에 할 사람이 더 있어? 늙은 내가 하니? 박사될 둘째가 하니? 너희도 줄 잘 서라. 우리 집을 일으킬 사람이 둘째 말고 또 누가 있어? 너네가 좀만 가방끈만 길었어도 나 이렇게까지 안 한다. 대학원 안 다니는 제가 참 서러워서 살겠나요?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저 어머님네 오기 불편해져요. 조심해 주세요. 그래, 엄마, 그만해. 내가 주아 보기 미안해 죽겠다. 재수씨 잘난 거야. 세상이 다 아니까 제발 그러지 좀 마요. 제가 괜히 죄송해지네요. 잘난 건 제가 아닌데. 형님 때문이라도 대학원을 그만 다녀야 하나? 제 학벌이 가정에 불화가 되는 것 같아 조금 마음이 그렇네요. 형님이 저한테 피해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 좋고요. 피해의식? 그래,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미안한데 난 지금 나 자신에 당당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 얼씨구, 지도 자존심은 있나 보지? 둘째랑 비교하니까 발끈하는 것 좀 봐라. 어쨌든 너도 줄지한테 잘하라 이 말이야. 평범하지만 어디 가서 빠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기에 어머님의 이런 행동이 정말 불쾌했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조차 없듯이 늘 저를 불러다가 동서 시중을 들게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제가 어머님 때문에 이유 없이
동서의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는데 살다 살다 이런 굴욕은 또 처음 겪었기 때문에 정말 화도 나면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일 인천공항으로 나오너라. 어차피 내일 빨간 날이니까 너 일도 쉴 거 아니야. 명심하고 아침 8시까지 나와. 네? 어머님, 어디 놀러 가세요? 혹시 뭐 필요하신 거면 이 보낼까요? 오랜만에 친정엄마네 가기로 해서요. 결혼했으면 이 집 사람이지 친정은 무슨 친정? 너 안 오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꼭 나와. 그런 줄 알고 끊으마. 어머니, 저 내일 시간 안 된다니까 왜 그러세요? 급한 일 있으시면 이유를 얘기하고 절 설득하셔야지. 무작정 이러시면 어떡해요? 뭐? 너 시애미 말이 말 같지 않아? 내일 인천공항으로 안 나오면 너 아주 요절을 낼 거니까 그리 알고 당장 나와. 대뜸 빨간 날이니 공항으로 나오라는 어머님이었고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는데 혹시라도 뭐가 필요해서 부르시나 싶었어요. 그래도 갑자기 제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는 것에 대해 불쾌하긴 했지만 어머님의 말씀이니 가서 보자라는 식으로 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곳엔 여행 가방을 바리바리 싼 동서와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이게 뭐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보고 짐을 챙겨오라고 하지 않았으니 셋이 여행 가는 건 아닐 거고 동서의 짐만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머, 형님, 오셨네요? 아우, 어머님한테 안 그러셔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형님을 불러가지고 죄송해요. 괜찮다니까. 가족끼리 이럴 때 돕는 거지. 예, 너 이 짐 좀 들어라. 이거 짐도 붙여야 하고 네 동서가 할 게 많더라고. 비행기에서도 논문 써야 한다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복잡한 거 시킬 수 있니? 그래서 내가 너 좀 불렀다. 어서 이것 좀 해. 네? 저보고 지금 짐 붙여달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 동서, 이런 거 혼자 못해? 지금 동서 여행 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땡! 어디서 큰 소리를? 여행이라니? 얘 지금 논문 쓰러 일하러 가는 거다. 알고나 말해. 얘 컨디션 조절해야 하는데 네가 좀 이런 거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새벽에 태워다 주는 건 내가 있으니 이런 건 큰형님으로서 좀 도와주면 덧나냐? 어머님, 저 인천공항까지 1시간 20분 걸려서 왔어요. 근데 지금 고작 짐 붙이는 것 때문에 저 부르신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오네요. 동서도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렇게 잘난 공부를 한다고 그래? 그리고 서방님은 뭐하고? 연로한 어머님이랑 공항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리 사는 나까지 불러서 이게 할 일이야? 어머, 전 안 그래도 된다고 했죠. 근데 어머님이 굳이 형님이 해야 한다고 하는 걸 저보고 어쩌겠어요? 그리고 이는 오늘 특근 때문에 일 나갔어요. 가족끼리 좀 돕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어머님이 부른 거니까 그만 뭐라 하세요. 얘가 어쩜 저렇게 지밖에 모르는지. 가족끼리 돕고 살면 좀 좋아? 너 그렇게 마음 쓰지 말아라. 벌 받아. 어머님과 쌍으로 얄미운 동서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열이 뻗쳤습니다. 잠시 화를 내고 이성을 찾은 뒤 일단 짐을 붙여주었고 동서는 웃으며 입국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한참이나 손을 흔드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팔푼이 같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걸 애써 누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거나 미안하다고 해야 할 판에 오히려 제 심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시며 조롱하였어요. 너 마음 뻑헛겠어. 너네 동서가 억대 연봉 벌어올 건데 뭘 믿고 그러냐? 지금부터 줄 잘 쓰고 잘하란 말이야. 동서가 억대 연봉이든 천대 연봉이든 저랑은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저 제 벌이에 굉장히 만족하고 지금 삶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비교하면서 제발 저한테 뭐라고 하지 좀 마세요. 동서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범한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랑 동서 사이만 더 서먹해지고 이상해질 뿐이에요. 어이구, 말 한번 잘한다. 능력 없는 거 억지로 포장하면서 정신승리하지 마라. 그래봤자 넌 네 동서 발끝도 못 따라가. 큰애 짝도 내가 점 찍어줬어야 하는데 니들 결혼 안 말린 게 내 천추의 한이야.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따박따박. 지금이라도 헤어져 드릴까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못할 거야 없죠.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오히려 좋아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을 이혼남 만든다는 거야? 이게 볼 것도 없는 게 몸 있고 이렇게 까불까?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진짜 속에서 열불 나는 거 정말 많이 참고 있는 거거든요. 저 이만 가볼게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던 터라 어머님의 이런 행동이 정말 큰 상처가 되고 말았어요. 부모님에게도 당해보지 않던 비교질을 시어머니에게 당하니 점점 시댁을 안 찾아가게 되었는데 어차피 가면 상처되실 말을 할 게 뻔하니 말이에요. 남편도 본인의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저한테 미안했는지 오히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마저 못했다면 아마 이 집에서 살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남편은 양심이 있는지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 화를 많이 풀어주었답니다. 그래 남편과 결혼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애써 버텨왔던 시기였어요. 엄마 진짜 왜 그러냐? 우리가 엄마 기대에 못 미쳐서 재수씨 덕이라도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네가 이해해. 엄마가 보수적이고 나이가 좀 많잖아. 그러니까 가방 끊긴 게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어디 가서 너도 이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닌데. 됐어. 자기가 무슨 잘못이야. 어머님이 그러신걸. 상처가 안 된다면 거짓말이지만 뭐 어쩌겠어. 내가 버텨내야지. 그리고 동서가 잘 돼서 어머님 모신다는 보장도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 순진하신 건지 참 답답스러워. 아휴, 내가 할 말이 없다 진짜.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중간에서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 테니까 네가 조금 참아줘. 그리고 동서가 귀국하는 날 어머님은 논문 쓰고 오느라 수고했다며 잔치를 벌이셨고 그 잔치 음식 하는 것을 저까지 불러가며 부려 먹으셨어요. 연로한 몸으로 혼자 음식하는 게 힘이 들까 오히려 가서 도와주는 건 아무렇지 않았으나 역시나 동서 앞에서 절 깔고 뭉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정말 참기 힘들고 못 봐주겠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가뜩이나 한 성격 하는 터라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 넘기기에는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아 저도 할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둘째 수고했다. 교수님들 따라서 가가지고 논문 쓰느라 힘들었지? 어서 이것 좀 먹고 기력 보충해. 예, 큰애야, 뭐하니? 둘째 앞접시 좀 가져와라. 얘가 왜 이렇게 굼뜬 거야? 딱 보면 척 아니냐? 네가 이런 걸 해야지. 형님,
저 감자전 리필 좀 해주실래요? 굉장히 잘 부치셨네요. 역시 이런 게 잘 맞는 사람이 따로 있다니깐요. 당연하지. 이런 허드렛 일은 저런 애가 하는 거야. 너 같은 애는 그냥 곱게 먹기만 하면 돼요. 공주처럼. 알겠니?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동서가 갖다 먹어. 그리고 저 집에 갈게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거죠? 어머님 도와 좋은 마음으로 음식까지 해다 날랐더니만 돌아오는 말은 무시에 조롱해. 동서도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야 뭐 나이 들어 가방끈 긴 게 최고라고 생각하셔서 그러는 거지만 동서도 개념이 없네. 받아 처먹을 줄만 알고. 공부하는 게 유세지? 어머, 형님 말투가 왜 이렇게 무식하세요? 아무리 기본대학만 나오셨다는데 아우 상종할 수가 없네 진짜. 어머님, 제가 갖다 먹어야 하나요? 저 하루 종일 컴퓨터랑 씨름해서 지금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머리도 아픈 것 같고. 저거 말하는 뽐새 봐. 너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하니? 얼른 안 가? 아주 지 동서한테 잘 보일 기회를 줘도 저런다. 얼른 감자전 못 가지고 와? 네 동서가 힘들대잖아. 넌 머리도 안 쓰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따박따박 말을 하는겨? 그러게요. 제가 잘 풀리면 형님 모른 척 할까봐 그러세요? 아휴,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신다니까. 답답해라. 제 자신이 왜 동서한테 시중을 들어야 하냐는 거죠. 진짜 동서랑 어머님을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어이가 없어서 그 집을 빠져나왔고 다신 저 두 사람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리더라고요. 사실 여자들끼리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잖아요. 저 역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진짜 너희 시어머니도 대단하다. 아니, 네 동서 어디 대학원이라고? 그럼 걔 잘 알겠네. 한번 물어나 봐야겠다. 아, 됐어. 물어보면 뭐해?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뻔히 가서는 착실하게 공부만 하겠지. 나 같으면 진짜 너네 시어머니랑 대판할 것 같아. 요즘 시대에 무슨 아무리 학력이 좋아도 부귀영화 누리기가 쉽니? 그런데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너한테 그러시는 거야? 참 말도 안 나와. 네가 모자란 게 뭐가 있다고. 너도 성격 좋다 얘. 성격 좋긴? 나도 할 말은 다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못당해 낸다니까? 매번 같은 말 반복하는 것도 입 아프고 힘들어. 친구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나마 좀 속 얘기를 하니 마음이 많이 풀렸고 또다시 긍정의 힘을 돌리며 기분 좋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만 아니면 저와 남편 사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행복한 삶이었어요. 이런저런 일이 많아 시댁과 되도록이면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필이면 피할 수 없는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드디어 힘든 고비를 거쳐 석사 학위증을 따냈다며 굳이 어버이날 저희 앞에서 또 뽐을 내었어요. 어머님한테 어떤 어버이날 선물을 드릴까 하다가 어머님이 제일 기다리실 것 같은 석사 학위증을 가져왔어요. 형님은 어머님 선물로 뭐 가져오셨으려나? 어머님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꺼내나 보세요. 부모 어깨뽕 올라가게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님이 얼마나 제 학위증을 기다리셨겠어요. 안 그런가요, 형님? 동서, 진짜 어이없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뻔뻔한 거 대단하다. 어머님, 석사 학위증이라네요. 그렇게 원하시던 거 동서가 들고 왔는데 뭐라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서는 그거 기다려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 나쁜 것.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700이나 갚아 이 그지야. 이게 어디서 몇 년을 나를 속이고 무사할 것 같아? 그네 아니었으면 아주 깜빡 속을 뻔했지. 700이 아니라 7천을 뜯겼을 수도 있어. 저 못된 것한테.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님. 저 어머님 둘째 며느리예요. 갑자기 뭐 잘못 드셨어요? 여기 석사 학위증이라니까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어버이날 시모품에 석사 학위증을 안기며 뽐낸 동서였고 그 모습을 본 시모가 동서 볼기짝을 철썩철썩 쳐버렸어요. 사실 그날 제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의 친한 지인이 제 동서와 같은 대학원, 같은 과를 다니고 있었고 굳이 제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친구가 궁금하다며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에는 그런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친구가 저에게 득달같이 그 이유를 알려주었고 낌새가 이상의 뒤를 캐보니 대학원에 입학조차 하지 않은 일반인이었어요. 그리고 대졸도 아닌 고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찜질방에 기금속을 치렁치렁 걸치고 오는 어머님과 어머님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염탐하였고 일반적이지 않고 조금 사는 집 같으니 작정을 하고 모든 걸 속이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의주시했다가 일부러 어머님의 눈에 든 것이었고 그로 인해 저희 집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답니다. 상대적으로 돈은 있지만 늘 자식들의 학벌이 못마땅했던 어머님은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어깨에 힘 좀 주고 싶었던 거였고 그 욕심으로 인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었어요. 동서는 어머님께 용돈을 명목으로 그동안 야금야금 100만 원, 200만 원씩 가져갔더라고요. 어머님은 교수 며느리가 될 줄 알고 조금씩 용돈이 필요하다는 동서에게 한 푼, 두 푼 기분 좋게들 뜯기셨던 거였어요. 이 나쁜 것, 네가 감히 나를 속여? 내가 첫째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랬는지. 그러고 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고졸에 백화점 판매원? 매일같이 대학원 가는 척하면서 아주 천한 백화점으로 출근 잘했더라. 이 근처 백화점에 취직하면 내 친구라든지 우리가 혹여라도 널 발견할까봐 천안까지 매일 고속버스 타고 다니면서 출근했던 거니? 이 학위증도 다 가짜 아니야? 못된 것 같으니라고.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 고귀하다고 했을까? 내가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 되려고 지금 공부 중이었어요. 제가 석사학위증 갖다 주면 어머님한테 거짓말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노여움 푸세요. 저밖에 없다고 하실 땐 언제고 이렇게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깟 학위증이야 받아주면 그만인 것을. 참 너무하시네요. 완전히 콜라보 장난 아닌데요? 학벌에 눈이 돌아서 돈을 갖다 바친 어머님이나 어머님 하나 꼬셔가지고 대단한 며느리 행세한 동서나 뭐 끼리끼리 잘 어울리네요. 이 조합 계속 보고 싶은데 어쩌죠? 사람 그렇게 개무시하더니. 입만 열면 뻥치는 며느리 데리고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어머님의 수준이랑 딱 잘 어울리는 그런 며느리니깐요. 아니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거짓말 이러니? 엄마, 사실대로 말해봐요. 엄마가 소개해준 거잖아.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날 소개해준 거야? 아,
내 친구들도 이제 곧 교수 와이프 두냐고 난리인데 그럼 다 뻥이었다는 거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당신 교수 남편 만들어주려고 지금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대학부터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거니? 잔머리나 굴릴 줄 알지. 그 머리로 뭘 한다고. 이 꼴을 보고 나니 오히려 어머님에게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본인의 길을 세워주는 며느리만 가족 취급하는 어머님께 정이 떨어졌습니다. 전 남편에게 얘기를 하여 시댁과 손절에 이르렀고 동서를 학위 조작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안 볼 사람인데 그동안 동서 어머님께 당한 것만 생각하면 열이 뻗쳐서 못 참을 것 같았거든요. 정확히 학위를 조작한 사실이 분명하였고 조작된 학위증까지 증거가 있음에 동서는 학위 위조와 함께 공사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학력 위조로는 경미한 처벌이었고 대신 공사문서 위조를 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동서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동서는 이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그제야 싹싹 빌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들어간다니깐요. 일단 대학교부터 가야 대학원을 갈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고요. 그런 거짓말이 아닌데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서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전 진짜 박사 땁니다. 그러니까 빨리 둘 다 고소 취하해주세요. 제가 진짜 박사 교수 되면 어떡하려고 저를 이렇게 하대해요? 부탁드려요. 정신이 아주 병들었어. 그 나이에 대학교 나와서 대학원까지 언제 갈래? 60에 갈래? 인생 똑바로 살아. 취직해서 인생 필 생각 말고 본인을 더 가꾸고 당당하게 살아가란 말이야. 진짜 너 같은 애한테 그 꼴을 당한 거 진짜 두고두고 못 참아. 맘 같아선 네 인생을 다 아작내고 싶은데 그럼 똑같은 인간이 되니까 법으로 해결하는 줄 알아. 넌 그리고 이혼이야. 감히 날 속이다니. 엄마만 아니었어도 너 같은 애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 인생 돌려내. 아이고, 우리 둘째 인생 어쩌냐. 저거한테 속아서 괜한 이혼남만 되고. 아유, 내가 미쳤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집할 직군이죠. 어머님 본인이 위신 쓰려고 아들 이용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꼴 좋네요. 아주 그 욕심 끝장나요. 시동생도 화가 났는지 이혼 소송을 걸게 되었고 동서는 공사문서 위조죄와 더불어 이혼과 함께 시동생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저 시동생 모두가 고소하니 동서는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얼굴이더라고요. 완전 피해자인 서방님이 불쌍했지만 혼인기간이 길었음에 혼인 무효소송은 기각되었고 이혼소송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면서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고 일이 이렇게 되니 저에게 알랑알랑거리는 시어머니였는데 완전 더 열받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사실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 보니. 네가 나한테 좀 잘했니? 근데 그게 고깝게 나를 홀려가지고 내가 뭐에 횟가닥 했나 보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 풀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알겠지? 나 용서할 거지? 용서 같은 소리요. 이제 어머님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절 성에 차지 않아 있으니 서방님 두 번째 며느리를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처자로 골라다가 앉히세요. 그리고 천년만년 그렇게 살면 되겠네요. 전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안 하렵니다. 저 역시 저한테 이것저것 해주면서 엄마처럼 다정다감한 시어머니가 좋지.
어머님처럼 며느리 알기를 본인 이신 세워줄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시어머니와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그럼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여보, 우리 이제 가자. 그러니까 주아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난 힘 없으니까 엄마가 주아 설득하든지 알아서 해. 주아가 엄마 안 본다면 내가 엄마를 어떻게 봐? 나까지 이혼남 만들려? 연락하지 마세요. 주아가 풀리기 전까지 저도 안 갈 테니까. 다행히 남편은 저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그동안 동서와 어머님의 농간에 제가 그동안 당한 걸 옆에서 봤던지라 저의 결단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했어요. 덕분에 시어머니는 더욱더 충격을 먹게 되었고 그걸 보고 있으니 고소했습니다. 본인이 뿌린 씨앗, 본인이 거두는 거라고 생각하니 저 역시도 앞으로 인생을 살 때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너까지. 주아야, 내가 잘못했다니까 자꾸 이럴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니까 화 좀 풀고 내 얘기 좀 들어. 가족은 누가 가족이에요? 어머님이랑 저랑 가족이었나요? 이제야 한 사실이네요. 어머님이 이렇게 질척거리면 어머님 큰아들마저 이혼남 되니까 그리 아세요. 두 아들들 이혼남 만들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질척거리시던가요. 들었지? 그러니까 연락 마요. 주아 화 풀리면 내가 알아서 연락할게. 그러니까 그냥 엄마도 좀 반성하고 있어. 예, 너 원래 이렇게 모진애였니? 내가 잠시 사리 판단이 흔들려서 너한테 상처를 줬다 해도 꼭 그래야겠어?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 주아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그렇게 시어머니와 손절을 했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아직도 본인 어머님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서방님은 본인 인생 또한 어머님이 망쳤다며 어머님과 연을 끊다시피 했고요. 이쯤 되니 어머님은 적적하신지 제 화를 풀어주시려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상처 절대 아물 것 같지 않아 아직까지 연락은 하지 않고 있어요. 뭐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 속마음을 잘 알았으니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이 추워지고 새해가 밝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글을 한번 써보았는데 참 제가 겪은 일이지만 지금 보니 웃음이 나네요. 이 세상에 별의별 인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일련의 사건으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이 사람이 남들 눈에 못났을지언정 정말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일지언정 속마음은 나쁜 마음을 많이 먹고 있을 수 있으니 말이죠. 작년 한 해 힘든 일이 많으셨다면 다 털어버리시고 올해엔 더 기쁜 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희망찬 2024년이 되도록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